수익률 곡선, 팔꿈치 쪽이 이제 단기금리, 네. 여기 장기금리인데 장기금리가 원래 높고 단기금리가 낮은 게 정상.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돼서 돈이 안 흘러요. 그쵸. 이렇게 돼야지만이 뭐 위에서 아래로 돌면서 자본시장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꼭 뭔가 엉켜 있잖아. 패럴렐해지는 이렇게 됐다가 스티프닝으로 가겠죠. 음. 그 순환을 하려면은 얘를 끄집어 내려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끄집어 내려야 되거든. 그거는 페드 FOMC가 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지. 아까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 50bp를 하던 아니면 25bp만 해도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거든. 자, 12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59분 43초 나오네요. 시장이 더럽게 무겁네. 이번 주에 좀 그래도 물론 뭐 불타오르는 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년하지 싶다고 생각했는데 거래 일수로는 월화수목까지 지금 조정이고 금요일도 조정받으면 뭐 일주일 내내 조정이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그러면은 5거래일 연속 조정. 뭐 다음 주는 좀 오르겠네. 그렇지 않겠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리 조금 막 속된 말로 개빡치는 막 작살난다 그러잖아. 막 꼬꾸라지는 이런 조정이 아니라 약간 늘어지는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쁘게 보지 않는 건 아니고 지금은 뭐 그 수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기사 보도 내용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조정받는 데에 대한 이유 분석이 나오잖아. 그게 이제 다시 도래한 뭐 R의 공포, 리세션의 공포, 그게 세상스러운지도 모르겠어. 뭐 R의 공포 이러는데 그 R의 공포가 그 뭐 상당히 금리 역전을 가지고 얘기해요. 역전된 지가 지금 거의 반년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그럼 새삼스럽게 지금 뭐 물론 역전 폭이 넓어지는 거는 조금 껄끄럽지만 이미 역전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시그널은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한 고용 지표 때문에 미국의 주장대로 지금처럼 금리를 강하게 올리면은 금리 인상 역전폭은 더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시장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채권 시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워닝이지 경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걸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11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또 FOMC가 이제 14일, 15일 날 열리니까 이번엔 뭐 빅스텝이겠죠? 그치 빅스텝이나 아니면 베이비 스텝까지도 근데 25bp 그러니까 건너 전날 이제 CPI 나오는 거 보고 CPI가 지금 예상은 한 7.3% 연율 기준으로 지난번에 7.8인가 7.9였나 뭐였지? 하여튼 7자였는데. 그러니까 아 숫자가 맨날 0.1씩 차이가 나니까 나도 지난번보다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표현했듯이 우리가 매번 설명드렸던 그 쉘터 가격이라고 하는 주거 비용. 주거 비용의 하락 그리고 또 유류 이런 유가의 하락 유가가 지금 72달러까지 왔죠. 배럴에. 뭐 그런 것들이 가격 반영이 타임랩을 두고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내년에는 초반에 분명히 크게 반영이 그러니까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파월 의장도 얘기했고 12월에도 그건 분명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 주 FOMC에서는 분명히 빅스텝이라고 하는 0.5%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커멘터리가 조금 되게 완화될 수 있어. 그러면은 시장이 뭐 그거를 미리 기대하고서는 확 불리시했다면은 올라왔다면은 막상 재료가 나오면 또 꺼져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감을 전혀 안 반영시켰잖아. 그렇죠. 뭐 본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실망하거나 뭐 됐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굳이 지금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CPI가 다음 주 이제 13일 날 나오는데. 예상은 지난번에 7.7이 나왔어? 7.7이었네. 10월 달이 7.7, 이번에는 7.34 정도. 그냥 낮아졌잖아. 그렇죠. 그래?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일단 5% 밑으로만 떨어져도 정말 좋겠다. 5% 밑으로 떨어지면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로 오히려 안 좋은 건가? 그렇지. 어. 수요를 완전히 작사를 내서 꺾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도 약간 착시 현상들이 분명히 있고 민간 고용이 있고 관에서 정부 주도의 고용이 있는데 정부 주도의 고용은 지표는 좋지만 민간 쪽은 애매하거든. 이번에는 미국이 화이트 칼라의 위기라 그러더라고. 오히려 블루 칼라 쪽은 이제 막 구조조정 할 대로 해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블루 칼라 쪽은.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더 뭐 빠그라질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 리쇼어링 하니까 그치. 오히려 이제 그쪽은 괜찮은 편이고 뭐 오히려 이제 뭐 요즘 빅테크들 막 몇만 명씩 해고하니까 오히려 화이트 칼라들이 더 위험하다. 뭐 그런 과거하고 좀 다른 양상이. 그렇죠.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시장 뭐 별 얘기는 없지만 하여튼 이게 전화 온 줄 알고 이쪽 팔이었나? 내가 일리커브 얘기할 때 이쪽 팔로 얘기했나 맨날? 수익률 곡선. 네. 좀 화면에 보면은 어디가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맨날 헷갈려서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이 팔이 맞을 겁니다. 네, 이쪽 팔꿈치 쪽이 이제 단기. 단기금리, 네. 여기 장기금리인데 너무 예쁜데 이런 되면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스티프닝 선다 그러죠. 수익률 곡선이 요 구간별로 다 금리들을 이제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돼서 장기 금리가 원래 높고 단기 금리가 낮은 게 정상. 여기 아주 경제 좋을 때 이렇잖아요. 호황기 때. 그러면 이게 패러렐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움직이고 항상 수익률 곡선은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돼서 여기가 너무 높은 거고 이게 더 꺾이면은 사회 관절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봐도 좀 불편하지. 기모라락인데 이거 정도. 뭐든지 불편해. 뭐 상황이 뭐든지 불편하고 돈이 안 흘러요. 그쵸. 이렇게 돼야지만이 뭐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돈이 돌면서 자본 시장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거든. 사람의 몸에 피가 돌아서 순환하는 구조를 갖듯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엉켜 있잖아. 그쵸. 지금 너무 이렇게 된다. 뭐 계속 거꾸로. 아 이게 표현이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칠판이 없어서. 자, 근데 하여튼 돈은 못 벌리겠고 미래 성장성은 없고 그렇지. 이 수익률 곡선이 패러렐해지는 이렇게 됐다가 이제 다시 스티프닝으로 가겠죠. 그 순환을 하려면은 얘를 끄집어 내려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끄집어 내려야 되거든. 그거는 페드 FOMC가 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 50bp를 하던 아니면 25bp만 해도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런 거야. 내년에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대로 가면은 금리를 또 낮출 거면서 뭐하러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지 건들락이라는 채권왕이 있거든. 건들락 아저씨가 그런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군대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 삽질을 한단 말이야. 어차피 메꿀 땅을 또 팔아요. 그럼 팠다가 메꾸고 팠다가 메꾸고 하거든. 그런 삽질하지 맙시다라고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뭐. 자, 하여튼 커브가 지금은 네, 역전이 되어 있고 그거를 불편한 상황이지만 패러를 했다가 다시 스티프닝이 되면 스티프닝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이 단기물이 2년 금리가 확 낮춰져 많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럼 유동성이 엄청 풀려야 되는. 많이 풀리진 않는데 확 낮춰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채권을 이제 낮춰진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 채권을 이제 다음 주에 2년물 단기물을 사는 거지. 주식을 하는데 우리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그냥 난 확 한번 감아볼까. 여기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건설사 쪽에 뭐 이렇게 ABCP 같은 것들 여기 조금 소화된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풀었잖아. 네, 한 13%짜리 뭐 GS 이런 쪽에서 뭐 이건 다행이다. 뭐 그전에 진짜 아예 이제 돈이 안 도니까 그렇게까지 돈이 안 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있는데 신용 와 이거를 잘못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안 푸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경색인데 지금은 다시 돌리는 거지. 정부가 그래도 나서서 자꾸 돌아라고 뭐 관치금융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관치까지는 이럴 때는 움직여야지 뭐. 하여튼 자본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위믹스 사태 때문에 뭐 아니 위믹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가상화폐를 우리는
코인이나 NFT는 그래서 별로 모르는 건 잘 안 합니다. 맞아요. 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그래서 더 벼락거지라는 표현대로 우리 코인 전문가는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걸렸어요. 벼락거지처럼 소외되는 퍼머 증후군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모르는 거는 안 먹는 게 낫지. 맞아. 그지? 탈이나지. 그렇지. 주식도 잘 모르는 거는 너무 추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세가 거기 형성된다 할지언정 나중에 꼭 이런 사달이 나잖아. 지금 제일 위험한 분야가 리튬, 니켈.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했잖아. 수산할 리튬이 이렇게 쉬운 거냐고. 다 안다고 그런 거. 리튬 쪽으로 이슈를 자꾸 거는 회사들은 포스코 제외하고는 맞아요. 거의 다 검증된 데가 없어. 뻥입니다. 그거 나중에 다 큰일 나요. 네. 그런 관련 기업들이라 치고 테마를 형성하는 거는 절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꼬꾸라질 때는 또 막 꼬꾸라져. 하여튼 뭐 그런 기업들은 뭐 찾아보면 있지만 리튬, 뭐 수산, 아까 얘기했던 뭐 니켈, 2차 전지도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 당부를 항상 말씀드리고 그런 선별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제 테마주를 가끔 뭐 밑도 끝도 없는 것들을 그 내용도 모르겠는데 얘기한 게 있잖아. 뭐 BNGT라고 지난번에 한번 슬쩍 얘기했지만 주가는 올랐어. 근데 내용을 잘 몰라. 근데 기사는 뭐가 막 나와. 근데 바이오니까 그건 그렇죠. 모르겠고. 하여튼 리튬은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광물 자원은 국가가 뭐 콩고라든지 볼리비아 그쪽의 내정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 그렇죠. 콩고는 특히 정부가 그것도 되게 여러 개인 걸 거야, 아마. 맞아요. 반군도 많고. 반군이 많잖아. 그 고릴라. 그리고 그 어린애들 노동 착취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하니까 이게 사실 기존에 서구권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중국이 하잖아. 맞아. 아바타 1에 보면은 그 자원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결국에는 맞아. 권선징악이 되듯이 자원은 그렇게 함부로 남의 나라의 거를 채굴권이나 광산권이나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들만의 이 연합체들이 있고 그쵸.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 하여튼 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기업은 뭐 두 가지 좀 말랑말랑한 거는 아까 뭐 아바타 1은 얘기했지만 아바타 2 다음 주에 이제 아바타 2가 워낙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데 흥행 우리의 개인적인 호불호에 대해서는 모르지. 그렇죠. 뭐 물의 길인가? 가칭 가제. 아바타 2 물의 길 이렇게 되잖아. 물의 길. 수중 뭐가 많은 물의 길이라 그러길래. 발음이 또 태니? 물의 길인데 뭐 런던 시사에는 뭐 대박 흥행이었다고. 괜찮았대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사전 예약 오픈을 국내에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한 뭐 10만 몇 명이 가게 예약을 예약했다. 했고 그게 또 이제 전 연령대 시청 가능한 가족 영화니까 방학 시즌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들 보시겠지. 또 우리나라는 이미 리오프닝이라고 아까 뭐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시지만 위중증이나 사망만 없다면은 좀 낫다면은 이제 백신을 어느 정도 많이 맞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좀 면역 체계가 인간의 인체 신비가 그게 결국 다 걸려 끝나는 거였어. 우리 한번 얘기했었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극장에서도 뭐 마스크를 아직까지 쓰라고 권고 강제 그렇죠. 이제 취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게 그치? 의미가 없는 거죠. 팝콘하고 먹는데. 뭐 먹는데 그렇지. 이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든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먹든 이렇게 아니잖아.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그리고 커피숍에서도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다 그래. 마스크 벗고 먹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방역이나 습관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물론 쓰시는 게 좋지.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뭐 겨울철에 환절기이고 또 노령층들 쓰시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지켜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오프닝의 이슈가 그거지. 다 막아놨더니 제로 코로나가 안 되잖아. 결국엔 계속 나오고 이제는 그 반기를 너무 드니까 그쵸. 백지 이거 뭐 이렇게 든다며 이렇게. 아니, 나는 그 유학생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홍콩 시위 사태 때 그 홍콩 학생들이 막 시위하면 중국 본토에 들어와서 막 행패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공안들이.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스스로 막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다 중국 유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백지 시위 들고 막 자기들이 시위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분위기가 몇 년 만에 사뭇 달라지고. 홍콩 민주화는 네. 홍콩에 그 제한된 근데 이번에는 중국 본토의 그렇죠. 유학생들이 맞아요. 네. 하여튼 그 심상치 않다. 그만큼 시진핑에 대한 그 불만이 쌓이겠지. 쌓인 거예요. 네. 쌓이겠지. 특히나 제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얘기지만 예전에는 언론 통제라는 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했잖아. 그렇죠. 인터넷 백본망을 빼버리면은 인터넷 이래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위에서 쏘는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저궤도 얘기하는 위성으로. 거고. 네. 일론 머스크의 그 거대한 꿈은 대단한 거고 내년도에는 저궤도 위성 1분기 우리나라에 이제 스페이스X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12,000개를 돌려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했죠. 맞아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막 반짝반짝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가 유지가 되기 쉬운 공산 체제 이게 북한도 사실은 그런 걸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북한의 이 셀러폰이 보급 막 의외로 의외로 많이 돼요. 네. 중국 통신망 통해서. 그렇지. 뭐 화웨이나 네. BYD나 진짜 그 산에 가서 전화 받고 그러더라고 가족끼리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북한에 전화하는데요. 혹자들은 북한이 뭐 되게 막 낙후돼가지고 전화기도 거의 뭐 돌리는 다이아 전화기 쓸 줄 알고 그러지만 안 그렇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 인터넷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내년에는 뭐 알아서겠지만 EMI를 치나 겁니다. 뭐 그러겠지. 또 한류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 고등학생 2명을 그래.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잖아요. 맞아. 네. 보도는 그렇게 나왔지 공개 처형에.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나도 그건 그렇죠. 알 수가 없지. 보도가 세게 나와서. 자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했는데 디오프닝.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아바타 2. 뭐 관련 기업들은 뻔하긴 한데 일단 극장이 리오픈하니까 CJ CGV 가 원탑이 될 수 있고 컨텐츠리 중앙을 오늘 좀 얘기했는데 컨텐츠리 중앙도 극장관으로는 국내 탑3입니다. 그죠? 그렇죠. CJ CGV 그다음에 메가박스? 롯데 메가박스 그다음에 여기 컨텐츠리 중앙 그 신세계하고 관계가 좋아서 이마트 입점할 때는 다 딸려 들어간다고 하대. 스크린이 한 374개인가를 가지고 있더라고. 극장 수는 아니지만 극장마다 스크린이 몇 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국에 374개면 적지 않은 스크린 수거든. 컨텐츠리 중앙이 그거를 하고 또 메가박스 콘텐츠리 중앙이잖아.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지? 그러네요. 메가박스. 네. 쇼박스에서 샀죠. 쇼박스에서. 네. 샀죠. 네. 네, 롯데시네마하고 착각해서. 네.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가 또 상장 이슈가 있다네요. 그렇죠. 예전에 J 스튜디오인가? 네. J 콘텐츠 스튜디오. JTBC 스튜디오가 JAL로 바꿨죠. 네. JAL. JAL. 네. 그게 조단위 시청제 뭐 이야기하는 아니야 SLL. SLL이었나? 네. 네. 하도 바꾸니까. LL이 룰루랄라래. 아, 그래요? 네, 스튜디오 룰루랄라. 아, 그래서 네, SLL이구나. 이게 나도 이름은 하여튼 자회사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로는 그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더 크다고 하니 국내에서 1, 2위라며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답니다. 근데 상장 이슈가 있고 JTBC에서 지금 나오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도 이게 웃겼어. 손자던데 왜 막내 아들이라고 했는지. 그렇게요? 재벌집 막내 손자 이렇게 잖아. 나중에 그게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몰라 나의 뇌피셜이야. 오, 완전히 반전인데? 오. 몰라. 잘 모릅니다. 하여튼 재벌집 스포일러.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이 이제 월드컵이 끝났잖아. 그쵸. 우리는 뭐 16강을 가서 8강에 물론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근데 월드컵 끝나면 이제 뭐 볼 게 없으니까 또 보겠지. 재벌집을. 맞아요. 그러면 시청률이 또 올라가면 JTBC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컨텐츠 중앙이 첫 번째 기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재벌집 막내 아들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죠. 네네네. 콘텐츠 중앙이. 그렇다고 하대. 네. 레몽레인하고 네, 반반씩. 그거 하나. 두 번째 기업 하나는 아직 움직임도 없는데 이 회사 좀 궁금한데 원준이라는 회사 2차 전지 소성 장비 네, 소성로. 네, 하는. 소성이라는 그게 한자어인데 뭔가 성형이라는 개념도 있고 가마라는 걸로 굽는다. 굽는 거죠. 네, 네. 굽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굽는 거지 굽는 거. 가마에서 굽는데 열처리. 열처리. 네. 네, 열처리 맞아요. 열처리. 근데 이제 보통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여기 2차 전지 구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리튬이나 니켈 같은 그 단위의 원자재를 가지고 이슈화되는 거 말고 장비 라인은 지금 미국으로 막 들어가니까 SK온도 펀딩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죠.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도 당연히 양재 뭐 음극재도 하지만 거기도 이제 들어가죠. 하고로 세트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기술이라는 우리 옛날에 장비 라인 턴키로 하는 그 중간에 이제 소성 장비하는 이게 말려야 돼. 굽는 거가 뭐냐면 양극재나 음극재나 아직까지는 다 습식 공정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약간 젖어 있단 말이지. 삼원계 NCM 같은 것들을 이제 뭔가 그 액상으로 막 믹싱하잖아. 섞어가지고 그 알박이나 동박에다가 바르잖아. 그쵸. 싹 얇게 바른단 말이야. 알박은 알루미늄 박이고 동박은 이제 구리. 카파인데 싹 얇게 바른 거를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꾸덕꾸덕하게. 그렇죠. 그게 장비가 이제 소성 장비, 원준. 근데 이게 국내 월드와이드 하기에는 뭐 일본이나 독일 업체들이 다 꽉 쥐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 관시가 좋아.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SK온하고 관시가 좋은데 그 미국 들어가면은 어차피 여기서도 소속모 장비 만들어가지고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가서 만드는 거 아니야. 만들어갖고 보내면 돼. 그래서 원준이 아직은 조용한데 SK온이 들어간다고 하니 분명한 발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 합리적인 추측. 호응을 안 해주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주가는 더럽게 아직 무겁습니다. 움직인 것도 없고 그냥 뭐 끼가 있기에 그냥 2차 전지 장비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장비주가 워낙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았다라고 평가들이 옛날에 그렇죠. 있어가지고 근데 뭐 이제 워낙 그 진짜 거대한 시장이 돼버려서 소재주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죠. 네.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지. 기존에 디스플레이 장비하다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좀 확장해서 색깔이 확 바뀐 회사들이 이제 SFA나 최근에 아바코 뭐 그리고 DNT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이런 회사들이 괜찮죠. 하여튼 천보나 대보 마그네틱이 뛰는 거 보면은 천보도 우리 알고 있는 전해질의 첨가제. 네, 첨가제죠. 그리고 또 대보 마그네틱은 탈철. 네. 탈철 장비. 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폭발하니까. 네. 그렇죠. 전기가 이렇게 막 다 스파크도 나오고 해서. 근데 그런 회사들이 먼저 뛰고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건 좀 예외지긴 하지만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원준도 좀 끼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무상증자 한 이후에 자본금이 아직도 15억밖에 안 되거든. 또 해도 돼 여기는 이익만 난다고 하면. 하여튼 원준 이건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더 있는데 그거는 움직일 때 뭐 하고 그다음에 종목은 항상 추가로 나오는 것들은 네 저희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이 되시고 잔고 100만 원 이상 유지가 되면은 무료 문자 서비스를 드리는데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이라는 텔레그램 쳐보시면 나오는데 가치투자 클럽하고 댓글에 링크 돼 있잖아요. 네, 네이버 카페에 스톡헌터 거기에 스톡.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항상 거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과 관련해서 아마 이벤트도 또 계속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 이름은 최이마입니다. 네, 매일경제 TV 정규 방송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는데 새삼스레 소개하고 있어. 그게 새로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보는 사람이 계속 보는 거야. 그냥. 혹여나 유튜버로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발장전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매일 저도 이제 제가 뎁스 있게 이영수 대표처럼 뭐 IT나 반도체 여기 참 책도 썼는데 나중에 책 얘기는 할 거고 그런 뎁스 있게 깊이는 아니어도 얇게 하려는 거는 조금 잘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디어 이게 투자라는 게 아주 이 사이클이 있는데 굉장한 호황기의 장은 장기간 가요. 장기간 갈 때는 누구나 대충 주식 투자하면은 대부분 다 수익이 나, 그지? 그렇죠. 얼마나 버느냐 못 버느냐의 차이지. 예전에 하면 IMF 터지고 99년도, 2000년도 넘어가면서 IT 버블이 꼈잖아. 그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그 새로운 기술을 그렇죠. 이름 바꿔가지고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인가?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객장이나 증권사 앞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충이 뭐냐면은 상한가를 못 찍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의 불만이 그거지. 내 종목 그러니까 추천을 했는데 내 종목은 오늘 10%밖에 안 올랐어. 왜 상한가에 못 친 거야? 라는 항의가 있을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전광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증권사 가면은 시세 전광판이 요즘은 거의 많이 없어. 왜냐하면 그 유지하는데 그것도 데이터 비용하고 전기세가 나가기 때문에 증권사 요즘 다 HTS, MTS로 하니까. 근데 이제 전광판에 껌 씹다가 뭐 하나 탁 던지면은 그거 딱 꽂히잖아. 그거 사면 된다 그랬었어 옛날에는. 그래야 상한가. 하긴 그때 저기 최고 사익감이 벤처 그렇지. 코스닥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최고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고꾸라지면서 증권맨들이 바퀴벌레 다음으로 치부됐던 그런 시절도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호황기에는 그냥 대부분 사고 놔두면 돼. 지금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전환이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번 더 갈지 애매해졌거든. 그치. 원래는 이 사이클이 걱정이 됐었잖아. 환율이 너무 솟으면서 그쵸. 작년 말부터 그래서 먹기가 되게 어려운 장입니다라는 거를 했겠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잠깐 멈췄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횡보할 때는 종목을 좀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 좀 치고 그렇죠. 치고 빠지고. 말랑말랑한 콘텐츠 딱 좋은 그래서 말랑말랑한 것들은 그때그때 종목이 나오니까 자, 무료 문자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업을 얘기했는데 컨텐츠 중앙, 그다음에 원준, 뭐 CJ CGV나 덱스터나 이런 기업들은 또 메인스트림에 같이 더기 아파트 투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원준이라는 기업은 잘 모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면은 그거는 그때 오늘 다 공개해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반도체 책 썼지. 네. 언제 나? 다음 주 이제 예매? 뭐야, 이거? 네, 피부 갔다 왔어. 전 뺐구나. 네. 이제는 워낙 방송 노출이 많고 이제 북콘서트 해야 될 거 아니야.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공중파도 나가고 네. 잘 나가는 이영수 대표이기 때문에 피부 관리도 해야 돼서 자,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제목 나온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최강 반도체. 네. 네. 최강 반도체. 최강 반도체. 네. 최는 나를 그럼요. 다음 주에 배포됩니까? 아니요. 예매는 다음 주 14일부터 예매가 가능하고 서점에 깔리는 건 한 26일? 14일부터? 네네. 아바타 2랑 경쟁하네. 아이, 아바타트야. 반도체 2? 14일부터 서점에 배포가 되면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까? 네. 뭐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로 몇 권 뿌려야지 그래도. 아유, 사람이 돈 주고 사야 된다며. 작가한테도 돈 주고 사야 제가 된다며. 뭐 돈 주고 뭐 뿌리지 뭐. 오, 버리가 괜찮아요. 하여튼 그렇게 또 이영수 대표가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막 나오는 책이 아니라 또 제한된 서적으로 또 이영수 대표의 그래도 십몇 년간의 네. 반도체 그 노하우 취재 기자를 했었던 전 전자신문. 첫 페이지에 우리 체마앵크의 추천사 어거지로 받은 정말 어거지로 받은 추천사.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워낙 그런 걸 게으르다고 썼군요. 네. 너무 게으른데 그래도 1년에 두세 권밖에 안 읽는 책에 우리 이영수 대표 책은 꼭 읽습니다. 읽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책에 다 실물이 나오면 또 한번 얘기해 네네,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IT 나왔어요. 쪽 네.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뭐 이슈가 있나요? 오늘 이제 우리 같이 그 생방했는데 TFE라고 예산은 좀 기업으로 바로 가? 네네. TFE는 소모품 네. 테스트 소모품 하는 회사예요. 호공정 쪽에. 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지. TSE하고 좀 비슷해요. 어팡이. 소켓. 네네. 소켓하고 ISC 리노공업, 그렇죠. 뭐 TSE 이랑 비슷한 TFE TFE. 네, 소켓 종류도 이게 사이즈가 네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이즈라고 하니까 그런데 뭐 네,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많으니까. 네. 뭐 신규 상장주고 시총도 뭐 1,000억이 안 되는데 일단 성장성이 좋다. 그리고 이제 성장성은 해외 쪽하고 이제 제품 다변화, 고객 수다 되나? 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에 사실 뭐 90% 거의 100% 성장 가이던스를 주는 회사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뭐 좀 작은 회사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격적이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TSE, TFE. TFE 네. 한글로. 네네. TFE 있고 그리고 이제 아모텍 한번 아모텍, 네. 다시. 뭐 주가가 좀 뜨긴 했는데 김병주 회장인가? 김병규 회장. 김병규 회장. 네네. 아. 원래 제가 거의 뭐
이야기를 안 하는 회사인데 여기 MLCC 쪽이 이제 전장 북미 쪽에 큰 전기차 회사에 MLCC 납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그 뭐 차폐나 이런 쪽 시트 소재들을 많이 해요. 전자발이 좀 많이 했지.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전기차 충전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 뭐 차폐 시트 뭐 페라이트 시트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당장 뭐 실적은 볼 거 없어요. 실적은 뭐 볼 거 없는데 어쨌든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모텍 시리즈가 있잖아. 아모텍하고 아모센스, 아모 그린텍 뭐 셋 다 뭐 나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서로 이제 관계사끼리 이제 서로 이제 거래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도 여기 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급속 충전이 되면 발열이라든지 뭐 전력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기차 충전도 다양한 형태지만 충전소도 아직은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죠. 케이블 없이 바닥면에서 무선으로 충전하는 걸 뭐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아주 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전력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규제도 풀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자파 규제, 네네 이런 것들 전자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규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논하는 거예요. 무슨 전기차가 무선 충전되면 진짜 대박인 건데 그는 사실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이 워낙 많긴 해서 당장은 좀 고속 충전 이제 배터리들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뭐 아까 첨보 같은 첨가제들 쓰면 이제 배터리 안정성이 높아지면 그렇지. 고속 충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필요한 이제 수동 소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페라이트 소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 볼만하다. 네. 근데 그냥 모멘텀으로 뭐 이렇게 롱텀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더 해? 하나만 더 해줘. 뭐 지금은 사실 내년 장비 회사들 가이던스 보면 다 엉망이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 리서치, 뭐 KLA 다 지금 뭐 내년 감익이에요. 유일하게 한 개 회사 빼고 어디? ASML. 네, ASML 노광 장비는 지금 서로 받아가려고 난리고요. 그리고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ASML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 그 EUV 장비 같은 경우 연간 생산량이 한 40대에서 45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서로 받아가려고 난리죠. 그리고 이제 이 EUV 장비 다음이 하이 NA EUV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6년, 27년 되면 한 20대 정도 나와요 연간으로. 근데 대당 5천억이야. 근데 이것도 서로 받아가려고 뭐 삼성하고 일단 확보하고 지금 인텔까지 여기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EUV 쪽 서플라이 체인은 내년에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EUV 쪽에서 소재 부품을 하는 회사들, 국내에서 SNS텍 뭐 이런 회사들 블랭크 마스크하고 펠리클 그리고 이제 FST 뭐 이런 회사들도 이제 펠리클 하고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또 EUV용 PR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은 계속 이쪽 PR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경쟁 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이 많아요. 일본 업체들이 뭐 그쪽 근데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생산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 원재료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3분기가 그렇게 좋게 나온 거예요. 실적이 완전 서프라이즈 나온 거고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다 수급 요인이겠지만 참 이거 어쩌자 어렵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쉬운 날은 없어요. 하지만 항상 보면은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위축되거나 뭐 다 눈주시자라고 할 때 기회들이 온다는 거죠. 자, 오늘은 잘 넘기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힘찬 모습으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마무리. 안녕. 안녕.